반갑습니다. 2022년도 1학기 동양철학 고전 읽기 수업을 맡은 신상구 교수입니다. 동양철학 고전 읽기 이 제목으로 이번 한 학기 동안 같이 여러분들하고 동양철학 고전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철학 고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노노맹자 대학 중요, 이 유가의 이제 책이죠. 노노맹자 대학 중용, 보통 이제 사서라고 하는 이 사서와, 그 다음에 이제 삼경이라고 하는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유가의 이제 그 동양 철학 고전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 철학 고전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노자, 그죠? 노자, 사상을 담은 이제 노자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의 사상을 담은 이제 장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자가 있죠, 묵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묵자라고 하는, 어, 인물이 쓴 이제 그 묵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순자, 열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철학 이제 서적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노노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서경, 시경, 서경, 역경이라고 하는 이 책들과 함께 대표적으로 이제 노장 사상 이렇게 해서 노자와 장자, 그리고 이제 이 묵자, 겸해서를 쓴 이제 이 묵자, 의 그 겸해설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순자가 쓴 이제 순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이 사서삼경과 함께 노자, 장자, 그리고 순자, 묵자, 이런 책들이 대체로 동양철학 고전 읽기 속에 담기게 된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이 묵자의 경우에는 시간이 되면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 주고 주로 이제 노자, 장자, 그리고 맹자, 그리고 이제 유가의 이제 책들을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새기고, 현재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함께, 이제 고민해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양 철학 고전 읽기라고 하는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동양 철학 고전 읽기라고 하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신상구입니다. 내 전공은 그 한문학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내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논어를 읽었어요. 논어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가고 이제 서당을 가고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이제 사서 삼경을 중심으로 해서 서당에 있을 때 하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사서 삼경이 가장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위덕대학에 와서는 이제 한자를 강의를 하기도 했고,
동양 철학의 이해, 뭐, 동양 철학 사상, 뭐, 이런 그 강의를 이제 했었고, 최근에 이제 동양 철학 고전 읽기, 이렇게 해서, 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삼경 중에서는 이제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 학기에 시경하고 역경, 즉 주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이야기를 뭐 간략하게나마 이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주역, 역경이라고 하는 주역의 경우에는 사실 공자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 나에게 50여 년, 즉 50년을 이제 줄 수 있다면 나에게 50년이 주어진다면이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50년이 더 주어진다면 만약에 그죠? 주어진다면 당신은 주역을 읽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을 읽기 위해서 50여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간절히 갈구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그 공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어려워요. 이제 굉장히 어렵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우리 삶의 어떤 복잡 다단한처럼 이 주역은 그렇게 아주 이 굉장히 그 오묘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공부가 바로 이제 주역 공부입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서당에 있을 때도 선생님이 주역은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만큼 이 주역은 잘못하면 이제 그 의미를 잘 모르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뭐 여러 가지 동양사상 중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고 뭐 사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뭐 내가 이제 서당에 있을 때부터 배웠던 노노명자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책과 시경과 주역이라고 하는 책,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학기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 전공이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아마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는 이제 월요일 4, 5, 6 교시죠. 월요일 4, 5, 6 교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 온라인 강좌입니다.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만큼, 지난 학기도 그렇고, 지지난 학기도 그렇고, 이제 실시간 수업하고, 그 온라인 강좌를 한번 병행을 해 보았는데, 어, 이 가장 뭐 좋았던 것이 이 실시간으로 1시간 하고 온라인 강좌로 2시간 하고 이 괜찮더라고요. 괜찮은데 아무튼 이번 학기에 뭐 여러 가지 학교에 그 어려운 일도 맡고 해서 시간을 이제 낮 시간에 내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온라인 강좌, 즉 동영상으로 동양 철학 고전 읽기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꼭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이라도 한번 만났으면 하면 내가 꼭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대면 수업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동양철학 고전 읽기 공일 분반입니다. 이 온라인 강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이든지 실시간 수업이든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여기 다음 주 월요일이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인데 지금은 이제 대면 수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요거를 이제 수업 설정, 수업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어, 다시 이게 왜 이래? 자, 이게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강의실이죠. 이 동양철학 고전 읽기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게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이제 만나는 어떤 수업을 하겠노라라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주일 전에 이제 내가 동영상을 올려놓습니다. 일주일 전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전에 이 동영상에 대해서 수업 전에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수업하는지 자 여기 보세요. 온라인 수업에는 동영상 수업이 있고 실시간 화상 수업이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서 음, 잠깐요. 취소. 자 여기 수업 방식에 내가 동영상 수업으로 하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동영상 수업인데, 여기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 그리고 이제 동영상 수업은 이제 항상 한 일주일 정도를, 시간을 주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3월 7일 수업이면 내가 여기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14일 11시 50분, 그죠? 오후 11시 50분까지 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동영상이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강의하는 강의 자료, 강의 안이 여기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주차 3월 7일 월요일 그 첫 수업은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는 동영상 수업으로 계속 할 거예요. 할 텐데, 혹여나 이제 시험, 8주차가 시험인데, 시험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지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험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고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려면 실시간으로라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 7주차쯤에는 아마 실시간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요 메시지가 자 수업 방식에서 동영상 수업인지 실시간 화상 수업인지를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여기 이제 동영상 수업이다라고 하면 동영상 수업 그대로 들으면 되고 실시간 화상 수업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들어와서 내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7주차 정도의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 줍니다. 혹여나 이제 이 동영상으로 뭐 다 안내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아무튼 내가 이제 수업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자, 요 부분이 이 동영상 수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달라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동영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득이해서 여러분들과 꼭 만나야 할 경우에는 실시간 화상 수업을 가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의자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잘 보고 동영상 수업인지 실시간 화상 수업인지를 꼭 확인을 해서 수업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죠. 자, 요게 지금 또, 자, 이거죠. 음. 이제 전화번호입니다. 760-1693. 요게 연구실 번호고, 휴대폰이 8596-1368. 요게 이제 내 전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내하고 이제, 문의를 이제 할 게 있으면 전화번호를 꼭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자, 2022 1학기. 자, 여기 보면, 자, 오리엔테이션, 수업 설정, 수업 정보. 자, 여기 첨부 파일. 자, 여기, 볼게요. 음, 여기 수업 계획서, 동명철학 고전 읽기, 수업 계획서. 업로드 하시겠습니다. 자, 요것처럼. 그죠? 요것처럼 수업 계획서. 가 업로드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하고 이 수업 계획서 또는 이제 수업에 필요한 파일들 이런 것들을 다 여기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번 1주차 수업은 동영상으로 진행이 되고 자,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동양철학 고전 읽기 수업 계획서가 이제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양철학 고전 읽기 수업 계획서를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 전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이 강의실 가기, 이 아직 동영상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동영상이 등록이 되면, 수업과 관련한, 요 자료와 함께, 자료를 다운받고,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이제 강의안은 전부 이렇게 해서 제공이 됩니다. 강의안은 이렇게 제공을 하겠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자, 요 클래스에 있는 각 주차별 모든 요 부분들이 전부 이제 수업과 관련된 안내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들으면 전부 이제 이 동영상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이 시스템이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 요 부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요 시스템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 자, 이 부분들 아마
여러분들 잘 아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1368.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동영상과 강의 자료를 다 올려놓겠노라. 그죠? 잘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요 첨부 파일 요 부분에 강의 안이 있고 여기 요 강의실 가기 여기에 동영상이 탑재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내 연구실은 310호입니다. 지혜관 310호가 되고 그래서 꼭히 내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연구실에 찾아와서 질문을 해주면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은 sgshin uu.ac.kr 이 이메일입니다. 자, 본 강좌는 생각을 깊이 하도록 하기 위해 논어를 마주할 것이다. 자, 이 논어가 중심이 되고, 이 논어와 함께 여러 가지 글들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주겠습니다. 논어는 과거의 글이지만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 공자의 삶을 통한 고민이 녹아있는 글을 읽으면서 나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그죠? 따라서 본 강좌는 동양 철학 고전을 통해서 한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추하면서, 그죠? 우리들은 한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결국 이제 삶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그 정답이 없는 삶 속에서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는 이제 그런 선택의 순간에 늘 부딪히게 마주하게 됩니다. 선택의 순간이 늘 마주하죠. 그러면 이제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들은 늘 고민하게 되고 바른 선택인지 그런 선택인지 그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것이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결국은 이 사람과 사귈 거냐, 사귀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어떤 선택, 그죠? 그 결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과 그 선택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옳다면 다행인데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죠? 고전하게 되고, 한없이 고민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은 늘, 이제, 고민하게 되죠. 예,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공부가 바로 우리 인생의 공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 내 같은 경우에도 미덕대학에 와서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이제 이 선택의 순간에 놓여져 있었죠. 이제 그러니까 때로는 그 선택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때로는 선택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바른 선택, 그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공부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바른 삶의 지혜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는 찾아야 할까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존재와 관계라고 하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논어가 가지고 있는 이 글 속에서 이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첫 번째는 이제 존재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이제 이 존재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재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잘 서로 이제 교류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 이, 존재에 대한, 사람 사이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과 함께, 어, 이런 어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분들이 우리의 공부의 과정에서 항상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부분, 이 존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제 철학 고전이라고 하는 이 강좌를 통해서 철학 고전이라고 하는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서 이 두 단어가 존재해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 철학 고전 읽기에 대한 방향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 이 탈레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했죠. 그죠? 이제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 이제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제 동양에서 공자도 최고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만큼 이 존재에 대한 부분, 즉, 나라고 하는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이제 나에 대한 어떤 고민들, 나에 대한 어떤 부분, 질문들, 이 질문들이 이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예, 같은, 이 고민들이 맨 첫 번째 화두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것이죠. 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라고 하는 예절, 예의 할 때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계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이야기를 의미 있는 삶이란 내가 서 있는 지점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걸 이야기를 이제 여기 해놨는데, 음, 뭐 어찌 보면 이게 내가 이제 이 글을 썼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의미 있는 삶, 결국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나의 위치는 뭐냐라고 하는 거. 내가 있는 위치, 나라고 하는 사람,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댄다 그러잖아요. 나댄다. 뭣도 모르고 나댄다. 이런 말까지 보탠다면, 결국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내가 서 있는 지점이죠. 내가 아들의 위치에 있어요. 내가 아들의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내가 회사에서 과장의 위치예요. 그러면 과장의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죠. 그게 바른 행동이고, 그러한 행동들을 계속 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잘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존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고,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존재를 통해서 관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상구라고 하는 나는 이 사회 속에서 또는 가족 속에서, 울타리 속에서 남편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고 조카가 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의 어떤 역할이 부여가 되죠. 그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지점,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지점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면서 가장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는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격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했던 말들, 아주 좋은 말들이 있는데, 어, 요 의미 있는 삶이란 내가 서 있는 지점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음, 기억을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동양 철학 고전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사색을 하면서 이 글이 어떤 글인가, 이 글은 무슨 뜻인가, 이 글이 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 이런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양철학 고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지냈으면 좋겠다. 이 동양철학 고전 1기라고 하는 교과목의 15주차, 15주를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수업 목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인문학 열풍이라고 할 만큼 최근 논어명자대학 고문진보 명심보감 등 고전을 통해서 리더십과 인성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강의가 넘쳐난다.
그런 만큼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져 가고 있다. 고전을 읽으면서 나와 타인에 대한, 아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와 타인이라고 하는 이 나와 타인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존재와 관계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대한 삶을 살아가면서요 관심을 넓혀가는 인문적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경향이 높다. 논어를 통해서 한자에 매몰되지 않고 글자와 글자 사이에 담긴 삶의 메시지를 드러내어 그것을 오늘의 나의 삶과 연관지어 바라보는 시간. 자, 이번 시간이 바로 나의 삶과 이 공자의 말씀과 맹자의 말씀과 주역에 있는 글들과 뭐 논어 뭐 저기 장자, 노자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들을 나의 삶과 연관지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이 주역, 시경, 논어, 맹자, 노자, 장자 등의 문헌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죠? 어, 동양 철학 고전을 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가야 하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동양 고전은 부분과 전체라는 측면에서 각각의 책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기적으로 사유가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은 내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과 연관지어서 이 고전들을 바라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내가 이 동양철학 고전 읽기라고 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목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간 사이에 담긴 삶의 메시지, 이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나는 나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 동양철학 고전 읽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이 강의자의 생각입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인문, 요 보면 사람의 문에 대한 공부죠. 이제 인문학 이러면. 자,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인문학. 자, 인문학.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인문학입니다. 자, 인문학이 뭐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벌써 이제 38분이 되는데요. 자,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자,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이 강좌가 이제 주간에 이제 이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죠. 이제 주간 수업은 50분이 수업입니다. 50분 수업인데 이 동영상 강의가 이제 보니까 이제 보통 보면 이 한 20분, 25분쯤 되면 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게 뭐 25분 지나고 한 30분, 40분쯤 되면 굉장히 지루해지고 이제 보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어떤 시간들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심심풀이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죠. 수업입니다. 수업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어찌 보면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어, 감안하고 이 수업에 다가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시간을 이제 끌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루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수업을 아마 이제 이번 학기에 뭐 한 40분, 45분 정도의 수업을 이제 마치는 걸로 그 동영상을 이렇게 찍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학기까지 뭐 50분, 뭐 어떤 때는 60분 이렇게 꽉꽉 채웠는데 이번 학기에는 한 40분, 뭐 이제 그렇게 해서 40분에서 45분 사이에서 1시간 수업을 이렇게 마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 1시간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